두산 에너빌리티 사실 지금 좀 지치셔가지고 매도하신 분들도 꽤 많으실 것 같아요. 두산 에너빌리티 좀 버티실 분들,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를 제가 브리핑을 드렸던 거는 꽤 상당히 좀 오래됐습니다. 유상증자 배당락 뭐 이 권리락 이전까지도 지난 이제 7, 8월부터 제가 2020년도 7, 8월부터 했으니까 거의 뭐 2년 넘어갔네요. 넘어갔네요. 유상증자를 제가 두 번 설명을 드렸었거든요. 두산 에너빌리티. 근데 사실 제 입장에서는 그래요. 지금 사나 팔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없는 게, 이 브리핑을 해드리는 기간들이 너무 좀 상당히 좀 꽤 오래됐다 보니까 평균 단가를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2년 되신 분들은 7,500원, 뭐 만원 유상증자까지 하면서 12,500원대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지금 뭐 2만원대까지도 평균 단가가 12,500원이신 분들도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평균 단가가 25,000원이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이때는 이때 브리핑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설명을 드렸던 거고, 이때는 이때 상황에 맞춰서 브리핑을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이때는 뭐 이 유상증자 관련된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다가 한미 정상회담이 지나가면서 원전에 대한 부분들, SMR에 대한 부분들,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부각이 좀 되다 보니까 요즘에는 원전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들이죠. 그러니까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를 설명을 드릴 때 그 상황에서 부각되고 있는 산업들을 말씀을 드리는데, 다른 종목 같은 경우에서는 그렇진 않은데 얘는 좀 상당히 좀 오래돼가지고 지금 뭐 제가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평균 단가가 가늠이 되면은 대략적으로 그거를 예측을 해서 좀 설명을 드리는데, 얘는 그 밴드가 너무 커요. 범위가. 제 입장에서 브리핑을 드리는 입장에서도 그걸 좀 감안해서 평균 단가에 대한 대응들은 감안해서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이게 한 2년째 들고 계신다는 분들도 계시고 좀 밴드가 좀 커요. 지금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 원전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임에도 불구하고 부정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제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라이브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 매출에 대한 전망치 자체는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을, 가이던스는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증권사에서도 두산 에너빌리티를 커버를 할 때 전망치를 잘 못 뽑아줍니다.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 가가지고 실적 전망치 가이던스가 어떻게 됩니까? 예측치가 어떻게 됩니까? 물어보지 않는 이상 저도 예측을 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너무 사업적인 부분들도 그간 정리된 것들도 있고, 이 매출 기여도 이런 부분들도 재편된 것들도 있고, 앞으로 성장성들을 기대되는 그런 산업들은 맞지만 뭐 가스터빈이라든가 수소 쪽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매출에 대한 비중을 산정을 하기가 조금 애매해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래서 이 가이던스를 측정을 하기가 상당히 목표 수주액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있지만 산업 부분들마다 비중이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매출 기여도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측정을 하기에는 시기적으로는 한 2분기 3분기를 좀 지나봐야 됩니다. 지나봐야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냥 실적이 유지된다, 이 매출도 그렇고 영업이익도 2023년도까지는 유지가 될 거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실적이 증가가 될 거다라고 컨센서스에 대한 변화가 생기는 것들이 원전 수주라는 거죠. 원전 수주가 금액이 크고 주기기를 납품하는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매출에 반영을 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원전이 근데 단점이 있어요. 매출은 크게 반영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가이던스가 상향을 시킬 정도로 반영을 시킬 수 있는데, 수주를 받는다라고 해도 이 실적에 재무상에 반영을 시키기에는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시차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수주를 받는다라고 해도 내년에 실적을 반영을 시킬 가능성들, 그런 것들이 높습니다. 공사가 일단 들어가야 되는 것들이니까 공사가 들어가는 데까지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장기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물론 수주가 나와주고 만약에 입찰을 따냈다라고 하면 물론 주가가 반영이 될 겁니다. 그거를 단기적으로 기대를 하고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상황들이긴 한데, 입찰이라는 게 뭐 입찰해주세요, 뭐 제출해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해도 바로 한 달 뒤에, 두 달 뒤에 원전 수주라는 게 바로 이제 수주 납품하세요라고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간이 상당히 좀 오래 걸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원전 수주를 받는다라고 해도 확정이 되고 공사가 들어가는 데까지도 시간이 좀 걸리겠죠. 우리가 지금 기대를 하고 보고 있는 것들은 원전에 대한 주가 반영이니까,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는 것들이니까 팩트를 좀 따지고 보면은 수주를 받을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들이 주가에 반영될 수는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실적으로 반영이 되기에는 상대적으로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는 뭐 좀 장기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 참고를 해서 두산 에너빌리티 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잠시만요. 이거를 제가 어제는 두산 리포트를 좀 설명을 드렸는데 쇼츠로 짧게 좀 말씀을 좀 드리긴 했었어요. 자, 두산 기업성에 대한 지배 구조를 보면은 밥캣이 있고 퓨어셀이 있습니다. 밥캣의 주가에 대한 실적 연동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1분기에 영업이익이 조금 안 좋게 나왔던 게, 줄어든 게 나왔던 게 밥캣 주가가 떨어져서 파생상품 손실로 반영을 시켰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조금 주춤하긴 했어요. 근데 이거는 파생 상품 기간을 늘리면 되는 거고,
결국엔 두산 밥켓의 주가가 반등이 나와주면 해결되는 것들이니까 이거는 뭐 금융 상품 쪽으로 인식을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두산 밥켓이 주가가 반등이 좀 언제 나오냐. 2분기 실적들도 연간이 좀 있을 수 있으니까 감안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밥켓. 그래도 이제 밥켓이 영업이익이 좀 매출이 잘 나오고 실적이 좀 잘 나오다 보니까 두산 쪽으로 영업 캐시카우 역할들이 여전히 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여전히 밥켓이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고, 퓨어셀도 이제 두산 중공업 퓨어셀도 이제는 수소법이 개선이 되면서 하반기부터 그 수주가 들어올 것이다. 이 가이던스가 한 240메가와트 라고 보고 있는 상태고, 상반기에는 수주가 좀 수소법 개정이 좀 불발이 되면서 계속 연기되면서 상반기에는 수주가 안 들어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하반기부터는 이 240을 몰아서 받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년부터 아마 수주가 좀 들어오는 것들도 이제 시차가 좀 있거든요. 실적에 반영되는 시차가. 그러니까 두산 피어셀도 내년부터는 실적에 좀 기여도가 높아지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들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배 구조상 연결 이익이 증가세 보여줄 것이다 라고 보는 것들이, 제가 방금 아까 2022년도는 그대로 유지가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2023년도 그리고 2024년도부터는 가시적으로 얘네들 반영되는 연결 이익이 개선세, 그리고 또 이때쯤이면은 가스터빈이라든가 수소산업이라든가 이런 쪽으로도 좀 실적이 좀 뭐랄까 확인되는 것들도 이때 당시에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때 2024년도에 확인이 되기 위해서는 2023년도에 이런 것들이 가시적인 뭔가가 좀 있어야 되겠죠. 가스 터빈, 수소 터빈 이런 쪽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이제 풍력 쪽도 하고 있어요. 풍력 쪽 시장이 지금 유럽, 미국, 원래 미국이 제일 컸거든요. 근데 이제 유럽 같은 경우가 미국의 풍력 시장만큼 성장을 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태고, 원래 유럽이 미국보다 풍력에 대한 그 시장 자체는 조금 낮았는데 유럽이랑 미국이랑 이제 풍력 시장이 비슷비슷해질 거다, 똑같아질 거다. 미국도 풍력에 대한 부분들도 계속 이제 발주를 할 거고, 풍력 시장이 본격적으로 사이클이 오는 것들은 내년이라고 봅니다. 지금 이제 발주를 넣고 있고 제작을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설치가 되는 게 하반기부터 점진적으로 설치가 계속 확대가 되긴 할 거고, 내년부터 이제 풍력 기업들이 실적을 반영을 시킬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시기상으로. 그럼 이제 두산 그 중공업,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서도 풍력 사업부 쪽으로 실적 기대감들이 좀 있는 게 그 시기적인 부분들이 조금 있겠죠. 자, 그리고 원전이라든가 SMR 이런 쪽도 있는데, 이거는 제가 리포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두산의 중간 지주회사다. 중간 지주회사. 제가 어제 두산 설명을 좀 드리긴 했는데,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가 좀 하락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보다는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차익 실현이 나오면은 두산으로 좀 이어가지 않겠나, 이런 쪽으로 말씀을 좀 드리긴 했었어요. 원래는 이전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비슷비슷하게 흘러갔습니다. 두산이나 두산중공업이랑 크게 그렇게 주가 움직임들 방향 같이 좀 움직이는 모습도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조금 괴리가 좀 있어요. 괴리가. 그래서 일단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좀 맞춰가는 그런 주가 움직임들이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설명을 좀 드리긴 했습니다. 일단 이거 참고해서 봐주시고, 두산의 중간 지수 회사가 두산 에너빌리티다. 연결 대상으로 종속회사는 두산 퓨어셀, 두산 밥켓 등을 두고 있다. 매출액 비중은 두산중공업 35%, 두산인프라코 17%, 두산 밥켓 37%, 두산건설 9%, 두산 퓨어셀 2%로 나눠주고 있다. 자, 전통적인 중공업에서 해상풍력, SMR, 가스터빈, 에너지 신사업으로 지금 계속 투자를 하고 있고 성장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죠. 중장기 2023년도, 2026년도 10조 원을 매출 목표로 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기존 사업은 3.9, 이걸 기존 사업을 뭐로 얘기를 하는 거지? 3.9조에서 2.4조. 이 기존 산업을 뭘로 봐야 될까요? 플랜트 쪽으로 봐야 될까? 발전 설비, 담수 설비, 플랜트 이런 쪽을 얘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존 산업. 성장 산업은 신재생 가스터빈, SMR 이런 쪽이니까 플랜트 산업이 맞겠죠. 플랜트 쪽으로는 좀 매출이 줄어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이고, 성장 산업은 3.2조에서 5.3조. 이게 좀 온핸드 뉴스케일 쪽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온핸드 물량들이 좀 있다 보니까 매출에 대한 부분들은 수주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수주는 들어올 거다. 목표 매출을 10조 타겟으로 잡고 있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뉴스케일의 초도호기, 이게 지금 좀 들어와야 되는데 뉴스케일이 이전에, 이거는 기사를 좀 찾아볼게요. 초도호기 원전 부지 평가가 완료됐다. 이게 2월 3일에 나와준 뉴스거든요. 초도호기를 좀 빨리 납품을 해야 플랜트 조감도까지는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초도호기 어제 기사가 하나 더 있었네요. 자, 세계가 주목하는 꼬마 원전 SMR이 뜬다. 여기에서
뉴스케일 관련된 두산 에너빌리티는 뉴스케일 파워 외에도 미국의 SNG가 개발 중인 고온가스형 SMR에도 주기기 제작 설계를 맡았으며 주기기 제작에 참여를 추진 중이다. XE100 발신용량이 320MW 엑스에너지 80MW 원자로 모듈 4기 이렇게 좀 나와 있는 상태고, 뉴스케일의 초도 호기가 저도 이 기사를 처음 보다 보니까 미국 정부로부터 부지 제공, 개발 자금, 초도 호기 건설비, 정부 간 협약 등 강력한 지원들을 받고 있다. 아직까지 이렇게까지만 나와줬네요. 초도 호기를 언제 생산을 할지 이거는 좀 미지수긴 합니다. 초도 호기 원전 부지 평가는 일단은 완료가 됐다. 초도 호기를 제작을 한다라는 소식들이 좀 나와주면 아무래도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주기기를 납품을 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 반영이 될 수 있겠죠. 후속 호기도 후속 호기는 루마니아를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첫 소형 모듈 원전 부지를 선정을 했다. 루마니아. 그래서 루마니아에 또 이제 소형 원전을 공사를 한다라고 하면은 여기서도 일단은 매출 기여도가 이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 대형한 원전보다 소형 모듈 원전 모듈이 약간 금액적인 부분들은 조금 낮긴 해요. 근데 이게 원전보다 시장성은 더 높아요. 왜냐하면 민간 주도로 좀 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매출 산업적인 캐파 자체는 좀 큽니다. 원전은 이제 매출 자체는 큰데 수주를 많이 받을 수는 없는 상황들이니까 그렇게 규모냐 아니면은 금액이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산 설비가 없는 순수한 발전소 설계 업체 파운더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뉴스케일뿐만 아니라 엑스에너지 방금 설명을 드렸죠. 설계 주기기 즉 사업까지 협력 중이다. 원전 산업에 일단은 긍정적인 분위기다. 이게 한미정상회담 해가지고 양국 간 원자력 협력을 약속을 했는데 웨스팅하우스가 이제 얘기가 빠질 수 없는 그런 기업이거든요. 웨스팅하우스가 매각으로 좀 매각 물량으로 나왔다라고 하는데 이게 조금 이제 프랑스에만 넘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양국 간 원자력 협력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는 긍정적인 분위기인 거는 맞아요. 자, 여기도 이제 2021년도 매출까지밖에 없거든요. 2021년도 올해 추정치에 대한 부분들은 아무래도 좀 산정하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나 봅니다. 자, 지금 원자력 관련 종목 시가총액 보면은 관련 종목이 어떤 게 있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두산 에너빌리티, 한전기술, 한전 KPS, 한신기계, 우리기술, 일진파워, 보성파워텍 이렇게 있습니다. 중장기 수주계획은 2024년도, 2026년도 기존 사업이랑 성장 사업이랑 기존 사업, 성장 산업 그리고 자회사도 증가될 것이다. 두산 퓨어셀, 두산 밥개, 두산 퓨어셀이 좀 증가된다라고 보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존 사업은 매출액이 조금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는데 성장 산업은 줄어들 것이다. 전체적으로 매출 자체가 증가될 것이다. 수주 자체가 이렇게 증가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매출의 비중 두산 밥켓이 있고 두산건설 여기에 두산 퓨어셀이 2.0인데 퓨어셀이 수익성이 좀 악화되고 있어가지고 이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2021년도 전망치 자체가 없어요. 이건 두산 에너빌리티가 성장 산업이랑 좀 이게 밴드를 선정을 하기에도 예측치를 선정을 하려면 매출 비중, 매출에 대한 의존도, 기여도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워낙 이제 기존의 산업들은 그거를 산정할 수 있겠지만은 성장 산업에 대한 부분, 신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앞으로 좀 어떻게 매출 기여도가 나와줄지는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전망치 산정을 하는 게 있어도 증권사에도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리포트가 상당히 좀 깁니다. 리포트가 길어요. 이베스트에서 남인식님께서 작성을 한 리포트인데 제가 진짜 공성 들여서 만든 리포트라는 게 좀 확인이 되는 게 그렇게 좀 알 수 있는 게 핵 분열 원리부터 원자료 종류부터 해서 쭉 나와 있어요. 내용들이 쭉 나와 있는데 제가 오늘 이거를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고 리서치방에는 좀 올려드렸으니까 리서치방에 계시는 분들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과가 아니라 이거를 설명을 드릴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여기에서 원자로의 종류, 가압경수로, 비등수형 원자로, 가압중수로, 가스 냉각로, 흑연 감속로, 고속 증식로 뭐 이렇게 있다. 원자로 종류, 뭐 가압경수 작동 방식, 뭐 PWR 원자로 구조 이렇게 다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건 다 넘어갈게요. 일단 비등경수로, 가압중수로, 뭐 원자로에 대한 차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 구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도 다 넘어가고. 자, 원자력 발전소 구조, 서플라이 체인, 이거를, 원자력 가압 용기를 생산할 수 있는 업체가 누가 있느냐. 여기 보면은, 토시바 웨스팅하우스라고 있습니다. 여기. 미쓰비시하고 토시바 웨스팅하우스 여기 있는데, 여기도 두산그룹이 있죠. 두산그룹. 그러니까, 가압 용기, 원자로 가압 용기를 생산할 수 있는 업체가
웨스팅하우스가 있고 두산그룹도 있고 뭐 다른 기업들도 있는데 웨스팅하우스가 한미 정상회담의 주요 맹점이 될 수가 있어요. 뭐라고 해야 될까 이게 키포인트라고 해야 되나? 이 핸들을 좀 잡고 있는 약간 그런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원자력 발전소 구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도 넘어가고 구조. 자, 이거는 좀 말씀을 드릴게요. 증기 발생기 생산 업체 2015년 기준으로 두산, 한국, 코리아 이렇게 두산이 있습니다. 증기 발생기 타면도 원자력 발전소 펌프 생산 업체 여기에서는 뭐 한국 기업이 없네요. 펌프 생산 업체에서 프랑스가 있습니다. 프랑스. 그리고 밸브 생산 업체에서 삼신하고 PK 밸브 여기는 어딘지 모르겠네. 제가 아는 삼신은 아닐 것 같고. 자, 그리고 자, 원전 제어 장비 업체 보면 여기 두산 있습니다. 두산. 원전 제어 장비, 장비 설비, 제어 설비 이렇게 있죠. 터빈 생산 업체 두산. 스코타 파워라고 해가지고 두산 에너빌리티 자회사이긴 해외 회사입니다. 해외 자회사인데 터빈 생산 업체에서 두산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 그냥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고압 터빈, 발전기, 저압 터빈, 원전 발전기. 파이팅 하이틴님 12,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후원 감사합니다. 후원 받으면 리액션을 해야 되는데 라이브 방송을 많이 한 적이 없어가지고 리액션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자, 감사드립니다. 자,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원자력 발전소 구조 이거는 이것도 넘어갈게요. 뭐 뉴클리어 서플라이 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건 넘어가고 자, 이거 설명드릴게요. 원자력 발전소 구조 여기에서 우진 일진 파워, 우리기술, 보성파워텍, 한신기계 이게 기업들의 차이점이 한눈에 좀 나와 있는 게 우진은 원자력 계측기, SMR 연관성 있고 원전 매출액 비중이 24%다. 일진파워는 발전소 정비를 하고 원전의 매출 비중이 7%고 SMR이랑 연관성이 높다. 그리고 BHI는 응축기 그리고 원전 매출 비중은 불확실하고 SMR 연관성이 있다. 우리 기술은 제어 설비 42% 원전 매출에 그리고 보면은 SMR 연관선이 없다. 우리 기술 오르비텍, 보성파인텍, 파워텍, 보성파워텍, 한신기계, 수전기전, BMT, 금화 PSC 뭐 제어 설비하고 발전소 철공, 공기압축기 배전반, 밸브 피팅, 주기구 설치 공사 SMR이랑 연관성은 없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기술은 매출액 42%고 오르비텍은 63%이긴 한데 원전 수주에 대한 매출 인식은 될 수는 있겠으나 다른 기업은 확인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따라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 기업들보다 좀 다양한 것들을 좀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 좀 차별화가 시가총액이 좀 큰 이유가 있습니다. 주식수는 좀 많은데 시총이 큰 이유는 있어요. 기대감으로 탑픽으로 꼽히는 이유가 여기에서 차이가 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발전소 구조, 뭐 증기 발생기, 가압기, 냉각수 펌프, 원자료, SMR이 이게 하나로 소형화돼가지고 다 들어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좀 이따 밑에 나오는데 뭐 이거는 넘어가고 진짜 자세하게 나와 있어가지고 리서치방에 올려드렸으니까 방에 계시는 분들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SMR 나왔습니다. 자, 소형, 중형, 대형 뭐 이렇게 원자로 구분이 되는데 소형이 SMR입니다. 뉴스케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원래는 핵잠수함에 들어가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이제 이거를 그 전력원으로 사용을 하려고 맞게 개정을 하고 계속 연구 개발을 해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가압기, 냉각수 펌프, 증기 발생기, 노심자, 노심 여기 원자로 노심 이거를 한 곳에 그냥 다 넣은 겁니다. 크기를 비교를 하면은 일반 원전보다 이 뉴스케일 파워 모듈 이게 훨씬 작아요. 그러니까 이걸 공사를 하기 위해서 기간이 좀 적게 걸리죠. 일반 원전보다 대형 원전보다 이 소형 원전 같은 경우가 건설을 하는데 시간이 좀 적게 걸립니다. 모듈로 그냥 갖고 와가지고 설치를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부지만 있고 기술만 있으면 되는 것들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간이 줄어든다. 공사 기간이 줄어든다라는 것들은 금액이 줄어든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민간 금액이 대형 원전보다 대폭 줄어드니까 정부 차원에서 원전 사업을 하던 것들이 이제 민간 산업들도 금융비만 조달이 가능하면은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성이 더 크다라고 보는 겁니다. 장단점 이렇게 있는데 대형 원전의 한계점이 있고 SMR 특징이 있고 뭐 신재생 발전과 공동이 가능하다. 격오지 사막에도 설치가 가능하다. 민간 자본 투입이 가능하다. 대형 원전은 대규모 자본 조달 리스크가 있고 민간 자본 투입이 어렵다. 뭐 하천 바다 근처에서 무조건 건설을 해야 된다. 냉각기를 냉각로로 돌리기 위해서 냉각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하천이라든가 특히 이제 바다 근처에서만 건설이 되니까 지리적으로도 불리한 게 대형 원전이 있죠.
뭐 이런 것들이 좀 있다 보니까 SMR의 장점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이 모듈형 설계로 이 부분도 뭐 제작을 해가지고 갖고 와서 설치하고 제작해서 갖고 와서 설치를 하고 그런 식으로 조립이 가능하니까 이런 것들도 모듈형 설계를 도입을 해서 3년 안에 건설이 가능하다. 3년이라고 하면은 거의 뭐 아파트 짓는 것보다 조금 더 걸리긴 하지만 뭐 그 정도면은 기업 입장에서 장기적인 사업 계획만 있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할 수가 있죠. 수소 생산 선박에도 추진 가능하다. 이게 핵잠에 들어가는 이 전력원이라고 했었잖아요. 전력 생산원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선박에도 당연히 추진이 가능하다. 선박에 하면은 잠수함에다가 탑재를 시키면 그대로 핵잠수함이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미국에서 좀 많이 좀 많았었는데 뭐 일단은 그거는 넘어가도록 하고 자, 장단점 이렇게 나오는데 넘어가고 이거는 경제성, 뭐 규모의 경제 뭐 이것도 뭐 경제성이 있으니까 하는 것들이고 설계 단순화가 가능하고 표준화 이렇게 쭉 나와져 있고 이거 뉴스케일 모듈 뭐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다른 것들은 좀 넘어가도록 하고 뉴스케일 파워에서 SMR을 개발한 게 12개 모듈까지 확정이 되고 2029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국, 아르헨티나, 러시아, 미국, 한국 한전기술이랑 한국원자력연구소, 사우디와 설계 협력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뭐 그냥 뭐 그렇구나 하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전 시장의 참여자 여기 보면은 민간 기관이 있고 발전소를 운영하는 것들은 공급업체 주기기 생산하는 거 이거 두산 에너빌리티가 되겠죠. 종합 설계를 하고 감리 용역 뭐 이거는 아까 전에 설계를 하는 기업이 또 따로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주기기 생산을 해서 납품을 하는 건 두산 에너빌리티고 한수원에서 민간 이거 팀 컨소시엄 한전기술 두산 에너빌리티 뭐 이렇게 설계는 한전기술이 맡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주기기 생산하고 납품을 하고 이제 발전소 건설하는 건 현대, SK, GS, 삼성, 하나 이런 쪽에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뭐 다른 거는 뭐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주기를 납품을 하고 뭐 이런 쪽으로도 최우선 탑픽으로 꼽히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여기까지 리포트를 보는 걸로 하고 뭐 차트상에서 반영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은 좀 있는 상황들인데 주가 흐름들은 약세를 좀 보여주고 있으나 기업성에 대한 부분들은 뭐 긍정적이다. 모멘텀들은 충분하다. 근데 대신 이 모멘텀들이 부각이 되는 것들은 원전 수주를 받거나 SMR 관련된 이슈들이 좀 나오거나 소재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것들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감안하고 조금 멀리 장기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무턱대고 이제 비중을 너무 확대를 시키다기보다는 항상 주식이라는 게 좀 그런 것 같아요. 두산에너빌리티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지금 반영되는 게 없잖아요. 시장 때문에 올라가지 못하고 있고 시장 때문에 조정을 받고 있고 계속 그렇게 반복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다 보니까 항상 주식이라는 걸 접근할 때 내가 사면은 고점이구나. 그럼 이제 분할 매수를 해가지고 평균 단가를 낮춰야 된다라는 2차, 3차 그런 전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보수적으로 보기 위해서. 사자마자 바로 올라가면 좋겠지만 그런 경우는 운이 좋은 거 아니면은 뭐 거의 뭐 운이죠. 분석이 좋아가지고 차트상에서도 좋아가지고 그렇게 될 수 있겠지만은 시장에 대한 부분들 3박자가 다 맞아줘야 사자마자 바로 올라간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져도 내가 평균 단가를 낮출 수 있는 수단만 있으면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그런 기업이긴 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